마케팅주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신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넥슨 게임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글로벌 신작 출시가 오늘 있었다고 해요. 네네. 뭐 반응이 좋은 건지 내일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는 좀 신작 출시된 라인업이 굉장히 좀 부족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뭐 또 한한령도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려왔던 부분들인데 올해 하반기 때 좀 주요 기업들의 신작 라인업이 좀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좀 대어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또 거기에 지금 넥슨 게임즈가 이번에 신작인 퍼스트 디센던트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큰 사전 다운로드를 지금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글로벌 내에서도 이제 PC 콘솔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지도가 또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작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시간에서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 또 이제 8월에 독일에서 이제 게임스컴이 또 개최를 합니다. 일단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와 폴어비스나 좀 넥슨이 일단 참가하는 것으로 밝힌 상황인데 사실 지금 넥슨 같은 경우도 카잔이라는 신게임을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발표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이제 넥슨에 대한 신규 게임, 이 모멘텀 부분들이 일단 넥슨 게임즈 쪽으로도 이동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체적인 신작과 또 넥슨에 대한 신작 부분들, 또 게임스컴에 대한 뭐 기대감, 또 이 시프트업의 상장 기대감 부분들, 지금 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좀 탈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리밸런싱이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게임주들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접근을 할 때는 좀 넥스 게임주처럼 이렇게 개별적인 신작 라인업이 좀 보유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오늘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아마 내일 장 초반에도 시가 라인은 좀 이탈하지 않았고 오히려 좀 급등이 한 번은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프트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프트업 공모청약 첫날이잖아요. 김심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계된 결과로만 보면 13대 1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과연 이 시프트업의 공모청약 열기가 게임주 상승에 좀 주가 힘을 좀 보태줄 수 있을까요, 팀장님? 일단 좀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여가 좀 나오게 됐을 때 특히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투심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들어서 신작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했을 때 시프트업에 대한 경쟁률이 얼마가 나왔다더라라는 내용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게임주 쪽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시프트업 개별적인 이슈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에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업종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별 이슈가 있는 쪽들, 특히 신작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신작이 출시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순위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앱스토어 순위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세세하게 체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시프트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콘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 그동안 잘 진행을 했던 게 MMORPG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PC라든지 모바일 쪽에 주력을 많이 했다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는 콘솔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점점 게임을 하는 연령층 자체가 낮아지고 있고 특히 과금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들 결국 게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콘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 콘솔 잘하고 있는 쪽이 시프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시프트업 6개월 이후에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모청약
참가도 괜찮을까요? 네, 팀장님? 그거는 가능한데 네. 공모에 대한 청약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다만 이제 청약을 해서 받았으면은 첫날에 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아.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이전에 뭐 관련했을 때 따상이라든지 따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지만 네. 최근에 상장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첫날 변동성 굉장히 심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살짝 좀 버티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도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APR이라는 기업도 상장할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앞으로 홈뷰티에 대한 기대감 혹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2개월, 3개월 보유예수 물량 나오기 전까지 주가 지지부진 하다가 물량 나오고 나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올랐습니다. 저는 신규 상장주는 투자를 할 때 타이밍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의 공모 청약 오늘부터 내일까지이고요. 신규 상장일은 다음 주 10일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HI인데요. 시간에 지금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공급 계약 해지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내일 시장에서 하락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일단 이제 발전기 좀 관련한 좀 기업이긴 한데 네.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쪽이랑도 공급 계약 이슈가 좀 있었었고요.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향의 또 발전 설비 공급 계약까지 있었는데 최근 이제 공급 계약 해지 이슈를 좀 보니까 최근 매출액 대비 98%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그간 벌어왔던 매출액 대비해서 98%면 어마어마한 좀 점유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좀 점유율 부분들이 이번에 공급 계약이 해지가 공시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 해지건인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계약자와의 좀 어떠한 문제 이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98%가 나온다라는 것은 좀 수치가 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간의 하한가 그리고 아마 내일장에서도 20% 이상은 또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뭐 10%나 뭐 20% 정도 좀 점유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할 경우에는 그 눌림이 또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보게 되면은 워낙 금요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인 우려감에 좀 매물이 좀 크게 출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BHI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미 좀 꺾여가지고 하락으로 좀 많이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해지 이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악재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하단 밴드까지 좀 열어둔다 하게 되면 앞전에 좀 저가를 잡았던 라인 한 7,700원대까지 일단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BHI가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자주 나옵니다. 공시가. 자주 나오는 기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국내외 기업들 내에서도 발전소 사업 부분 관련해서는 BHI가 또 고객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에 계약 해지 이슈 부분들은 일단 주가를 한 차례 좀 크게 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내일 뭐 오히려 어느 정도 주가가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고 좀 매수로 들어갔다가는 저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낙폭주들 잡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내일 시장에서 정말 하한가까지 나올지 아니면 좀 마이너스 20% 밑에까지 내려와주는 조정이 나와줄지 여부는 내일장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그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BL 바이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요. 1,5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 좀 시작하자마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었는데 현재는 조금 상승폭을 줄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좀 호재가 될 만한 뉴스일까요? 일단 호재인 뉴스는 맞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도 제3자 유상증자 호재가 되냐 안 되냐를 조금 더 따져봐야 하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니까 1년 후에 행사 가능한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는데 관련했을 때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받은 자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관련했을 때 ADC 쪽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이 기술력이 없는 기업도 아니고요. 관련했을 때 ADC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지금 현재 자금을 좀 넣으면서 관련했을 때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BL 바이오가 이미 22년에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에 대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호재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오늘 바이오 섹터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물론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 CDMO라든지 당뇨 이런 쪽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는 쪽에 다시 한번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내일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ABL 바이오보다 바이넥스가 좀 시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지금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미중 갈등 수혜주, 뭐 바이오 보안법 수혜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팀장님. 내일 시장에서 이런 바이넥스 같은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이오 sek터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게 또 바이오 섹터가 트럼프의 수혜주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어요. 네. 물론 국제금리가 좀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 쪽에 대한 수혜주, 특히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 간의 경쟁이 계속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 바이오 보안법 관련했을 때 미국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계속 로비를 진행을 하고 있긴 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도 이슈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기업이 일정 라인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이 기업에 좀 지금 단계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일정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접근을 하시거나 혹은 지금 17,000원, 18,000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했을 때 돌파 매매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다소 조금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넥스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재룡산업, 이런 세명전기 같은 전기 종목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종목 고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LNF요. 네, LNF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5만 7천 원에 30%요. 15만 7천 원이면 그래도 좀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글쎄, 한 달 안 됐습니다. 아, 한 달 안 되셨군요. 네.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거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제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여쭤보시는데 최근에 들어가셨고요.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LNF의 지금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 지금 소멸이 된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미쓰비시 케미컬이랑 합작 법인을 일단은 설립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파행이 되면서 일단 지금 이 논의 방안이 일단 중단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쓰비시 케미컬 같은 경우가 지금 리튬 전지용 응급제라든지 아니면 전해액 쪽에서는 세계 좀 시장 점유율을 좀 2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가의 지금 법인에 대한 설립 부분들이
일단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NF 입장에서는 음극재 시장의 진출에 어떻게 보면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뭐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양극재 말고 딱히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질 만한 시그널들은 딱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둔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실적 부분들이 크게 효과를 보기에는 다소 어렵고 또 리튬가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반등이 또 못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워낙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바닥을 잡았다, 뭐 바닥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개별 재료로 기대해 볼 수 있었던 부분들도 일단 지금은 재료가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메이저에서도 계속해서 좀 매도세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LNF도 그렇고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좀 매수세를 좀 많이 넣어주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일단 저도 거의 바닥 부근에는 왔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보통 이렇게 바닥까지 왔을 경우에는 추세가 좀 가파르게 아래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최저가 라인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세 국면을 보게 되면은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추세가 하락 채널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락 채널 유지해주면서 최근에 바닥 부근에서 단기적인 반등만 나와주고 실질적인 지금 가격 상승은 못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승에 대한 재료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한 15만 7천 원의 비중이 30%이시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홀딩을 이어가면은 수익은 보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단가 부분까지는 반등이 일단은 좀 나올 것으로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내가 좀 굉장히 바닥에서 잡았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좀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를 시키겠다라는 관점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약수익권에 나오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지금 이제 비중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저는 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워낙 지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다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물량 그대로 일단은 홀딩을 유지하시면은 평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오면은 수익권 혹은 이제 보합해서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 추가적으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뭐 테슬라는 6%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살짝 내심 기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테슬라 관련해서 모멘텀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의 네. 가장 중요한 건 인도량이에요. 인도량 발표가 이제 좀 나오는데 인도량 부분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비아디가 인도량 부분들이 계속해서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중국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을 지금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이 소폭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테슬라가 이번에 인도량 발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칠지 아니면 주가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내일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시 어느 정도 좀 하락 매물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2차 전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업황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도 아니잖아요. 뭐 AI도 마찬가지고 전선 전력 워낙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릴 뿐이지 2차 전지 업종은 아직까지 좀 몰리는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일단 이제 인도량 발표 이후에 워낙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어진다 하게 되면 2차 전지도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 크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원동력을 얻으려면은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업황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셀버스 AI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1,600원에 30%. 아, 올해 초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1월 달. 아, 1월 달에요. 예. 아, 네. 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계속 떨어지고 음. 그때 제가 상담 한번 했었는데 그때 날이 뜨거워지면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알겠습니다. 날이 뜨거워지는데도 더 빠지네. 아, 그러니까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도 2% 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 올부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팀장님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셀버스 AI.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 사람들의 관심이 AI에 관심이 많긴 한데 네. 다만 소프트웨어보다는 HBM이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HBM 관련 종목군들도 보면은 일부 개별적인 종목 혹은 뭐 테스트라든지 일부 잘 움직이는 종목만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초에 강하게 상승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실제로 수혜를 받고 실제로 수익을 현실로 끌어내고 있는 기업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끌어냈던 것만큼의 실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 쪽에선 소프트웨어 일부 기업들 잘 움직이지만 우리나라는 잘 커플링이 안 되는 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터져줬을 때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긴 하나 현재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하락 추세가 이미 나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아픈 말씀이긴 한데 좀 상승했을 때 안 깨던 라인들 지금 제가 선을 그어봤는데 15,400원 라인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소폭 이탈한 부분들이긴 하나 지금 이 라인대가 왜 중요하냐면 3번 정도 터치를 했을 때 안 깨던 라인들을 지금 깨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라든지 이슈가 붙지 않는다면 투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또 내려갈 수 있느냐 그 아래에 또 매물대가 없습니다. 추가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12,700원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고 더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는 10,000원 라인대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아래는 매물대가 없고 지금 15,000원 그 이상은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이슈 그러니까 주가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강한 이슈가 없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혹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오히려 마음이 아프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고 오히려 다른 걸로 좀 비중을 좀 바꿔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종목에서 너무 벗어난 것 같다.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꼭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롯데웰푸드 18만 2천 원에 20%요. 182,000원에 20%요. 예, 예. 그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예. 한번 수익 보셨던 건 아니시죠? 예, 아직 수익 못 봐가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네요. 사실 식품주라서 좀 걱정했는데 오늘 식품주 내에서 그래도 4%대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롯데웰푸드 조금 그냥 가져가 보시면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평단이 그렇게 좀 좋은 평단은 아니기는 한데 네. 저는 일단 수익은 보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이제 빈가 쪽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성수기가 진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또 굉장히 좀 덥잖아요. 또 올해 또 이제 폭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고 그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부분들도 신제품까지 나온 상황에서 생각보다 좀 인기도가 또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빈가 수요가 좀 증가해주는 부분들이 롯데헬푸드 쪽의 실적 성장에 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인도 쪽에서의 성장성이 꽤나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쪽 같은 경우도 유통 채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초코파이 만드는 생산 라인에 대한 공장까지도 일단 본격적인 가동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인도 쪽은 뭐 견과라든지 초코파이 이런 쪽에 대한 제과 쪽에 지금 성장성이 또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또 여름 폭염에 대한 부분들까지 붙는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아마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음식료 업종들이 계속해서 그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 또 롯데헬푸드 같은 경우 최근에 고가 라인부터 조정을 줬을 때 당시에 거래 대금들이 좀 크게는 안 빠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단계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국면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가격이 한 18만 2천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일단 저는 18만 3천 원이 매물대가 좀 있을 겁니다. 이 18만 3천 원대를 터치하고 돌파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19만 2천 원대까지 일단 홀딩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19만 2천 원대까지도 충분한 돌파가 나오면은 좀 19만 8천 원의 최종적인 매도를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8만 7천 원 넘는 여부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라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할 경우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비중을 줄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나는 좀 1차 매도, 2차 매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18만 7천 원에서 19만 8천 원 사이에서 1, 2차 매도 좀 진행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목표가까지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롯데웰푸드로 꼭씩 보시길 저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6528번님께서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5만 9천 원에 50%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오늘 한국가스공사 11%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뭐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하고 뭐 지수가 전반적으로 급락했는데 이 대왕고래 테마들이 다 전반적으로 뭐 10% 가까이 급락을 해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대표 뭐 수혜주라고 불렸는데 우리 시청자님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반등이 가능할까요? 일단 안 깨던 라인을 깼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졌고 바닥권 대비했을 때 100%가 넘는 상승세가 보였는데 물론 지금 고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테마로 접근을 하실 때는 안 깨던 라인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5일선을 계속 타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실제로 내가 정리를 하려고 했으면 6월 25일에 5일선 좀 깼을 때 26일 날에 깼을 때 정리를 하시는 방향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매매를 하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50%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부분들, 이슈라든지 특히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을 수가 있긴 하나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앞으로 5일을 기점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또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일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부터는 테마로 접근을 하실 때는 지금 5일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 계속 안 깨던 라인들 깼으면 반드시 그때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남아있는 일정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MSCI 편입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뭐 위치 선정 발표 같은 경우에도 뭐 7월에 뭐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럼 단기적인 반등도 좀 어려울까요? 제가 선생님? 그 네. 말씀을 드린 게 음. 전부 다 까세요가 아니라 일부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그 이유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고 특히 저는 실적 시즌 대비했을 때
테마주들이 조금 힘을 낼 가능성이 사실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종목이 물론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고 내 비중 자체가 맨 꼭대기에 있으면 눌림목이 오더라도 기회를 못 잡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눌렸을 때 좀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좀 드린 부분들이고요. 네. 앞으로 뭐 이슈는 계속 나올 것을 보고 있어요, 저도. 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단기 반등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7251번님께서 한미 반도체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8만 원대시고요. 30% 너무 고점에 매수한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사실 한미 반도체 상승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도 매수 시점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엔 단기 반등 이번에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예,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매수했다가 반등 강하게 못 나오고 다시 또 밀리고 있고. 근데 저는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너무 고점에 일단은 매수했다는 부분들은 네. 뭐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 비중 부분에 30%가 이 고가 라인에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전략적으로 좀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한미 반도체에 대한 뭐 펀더멘탈이나 모멘텀 부분들은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기술적이나 수급적인 면모를 보게 되면은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금융투자의 지금 물량이 3일 동안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동시적으로 기타 범위의 물량도 이틀간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이제 금융투자 물량이 보통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물량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처리하고 좀 나오는 물량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좀 매물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은 내일 반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오늘 증시에서는 대부분 다 밀렸기 때문에 증시 뭐 영향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내일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이 못 나오고 또 저가를 내린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단기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일부 가격 조정이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다음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구간들이 한 15만 2천 원대 아니면 14만 9천 원대 이 라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비중이 3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은 손실폭이 좀 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단 반등이 나오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내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를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진짜 긴 호흡으로 뭐 신고가를 한 번 더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저는 고가는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고가 갱신은 한 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금들이 위로 계속해서 저점을 올렸을 때는 대금들이 터지면서 올려줬는데 빠질 때는 대금들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이제 기보유자분들의 차익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바뀜 현상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해드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14만 9천 원대까지 그리고 내일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고점 갱신은 다시 한번 가능하지만 바닥권을 조금은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아리동동님께서 우리 김시인 팀장님 덕분에 더존비디오 상담하시고 수익 잘 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리동동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유닛 테스트 궁금하셔서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500원에 비중 15% 상담 한 번 더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리동동님 유닛 테스트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도 이제 네. 더존비존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선 저의 상담보다는 그걸 끌고 가셨던 시청자분의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닛 테스트를 보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8월에 관련했을 때 이벤트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정치발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해요.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명확하게 실적이 나오거나 혹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면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3월부터는 17,000원에서 14,000원에서 17,000원 라인대, 그 부근 라인대에서 좀 박스권 흐름들을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기업이라서 본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본전까지는 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준다면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방식이라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박스권 상단 라인대에 있다고 해서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슈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시은 팀장님 덕분에 우리 아리동동님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현대차 28만 원 10%인데요. 네. 오늘 4%가 떨어져갖고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현대차 종목 고민 보내주신 분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제 하락으로 접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정일지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현대차는 저는 다시금 고가는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일단 일본 증시에서 밸류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됐을 때 당시에 일본 완성차 업계가 저가 대비 거의 50% 이상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 수요가 많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완성차 업계들이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일단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중국 전기차가 미국이나 유럽 연합 쪽의 관세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지금 좀 입지를 틀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현대차가 최근에 인도 쪽 뭐 IPO 법인이라든지 혹은 지금 동남아 쪽에 지금 시장의 진출을 계속해서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좀 경쟁성이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 우려감으로 또 작용을 해준 이슈가 또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이 캐스퍼 일렉트릭 신차 라인업이 일단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일단은 좀 시작을 하고요. 또 지금 아이오닉 쪽에 대한 라인업이 계속해서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신차 라인업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더해진다 하게 되면은 판매량은 아마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조금 더 탄력성을 붙일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의 주가 조정 자체가 워낙 저가 대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저가 대비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그냥 건강한 좀 가격 조정이라고 보면 되시고 여전히 지금 PBR도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지금 일본 완성차 업계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할인율이 한 20% 30% 정도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그 위로나 20% 이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 조정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워낙 매수가가 좀 높아요. 매수가가 일단은 지금 보니까 28만 원대 10%, 다만 이제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좀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좀 권고를 해드리는데 일단 만약에 내가 현대차에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월봉상 보게 되면은 5일선 단기평을 안 깨는 라인 한 26만 3천 원대가 좀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좀 시가 라인 저번 달 시가 라인이죠. 한 25만 7천 원. 이 라인에 좀 밴드 부근에 현대차 주가가 온다고 할 경우에 여기서 좀 10% 동일 비중에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평단 조정이 좀 확실히 되실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도 아마 수익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약수익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비중 그대로 일단 트라이를 좀 진행을 하시고 제가 말씀해드린 그 가격 내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리노공업이고요. 네. 27만 2천 원에 20%요. 27만 2천 원이요, 시청자님. 네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얘가 계속 내려서 이거를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4% 하락해서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버텼다가 박스권 그러니까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때 물타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때 내가 물타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계좌에다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하나 더 파는 거예요. 제가 이 코너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건데 맞아요. 물타기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하면은 좀 비중을 굉장히 많이 태워야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27만 5천 원 라인대이고 현재 그 라인대가 사실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라인대에서 계속 뚫고 올라가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추가로 올라가기 위해선 조금 더 많은 이제 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내가 지금 20%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계속해서 내리기 위해선 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좌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박스권 그러니까 저항선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 라인대가 올라갔을 때는 플러스로 전환이 돼요. 그때 다시 한번 121선이라든지 혹은 저항선 라인대에 걸렸을 때 추가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때 정리를 하시고 수익을 확정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 확정 지은 것 같다가 첫 번째 계좌 마이너스 난 거에 대해서 손실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작정 물타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 계좌 무한정 물타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비용 굉장히 많이 들고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리노공업이 30만 원대에 올라갔을 때 증권가에서 추정을 한 밸류에이션의 목에 거의 다 찼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리노공업을 상승했던 그 원동력이 영업이익률이 깡패일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수혜를 좀 크게 받을 것이긴 하나 현재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HBM 관련 종목군들 특히 엔비디아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업들과는 다르게 실제 AI 반도체와는 크게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HBM 관련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살짝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요소는 2분기 실적 발표를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터져주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21만 5천 라인대 그때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물타기를 하는 것도 살짝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하나 비중은 30% 넘기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계좌를 좀 쪼개는 방안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961번님께서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8만 4,700원에 15%. 3주째 하락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아모레퍼시픽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 지수가 하락해서 그런 걸까요? 아모레퍼시픽만 왜 이렇게 유독 많이 빠질까요?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만 빠진 건 아니고요. 네. 오늘 뭐 증시에 대한 영향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늘은 뭐 개별적인 아모레퍼시픽 쪽에 집중적인 매도세가 쏠려가지고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좀 증시 영향이 좀 컸다라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코스알에스의 연결 편입 효과가 올해 하반기에 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서라수라든지 라네즈 쪽에서도 지금 북미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제품에 대한 효과 부분들도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매출 성장에 대한 시너지 효과들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저하고 패턴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쪽인 전반적인 섹터에 지금 수급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별적인 지금 실적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보다 투심이 좀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좀 아모레퍼시픽에서도 투심 회복에 좀 긍정적인 이유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지금 매수가가 18만 4천 원에 15% 정도예요. 일단 이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그 비중 그대로 저는 홀딩을 계속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14만 5천 원 부근대까지 아모레퍼시픽이 눌림이 나왔을 경우 여기서 저는 일단은 지지가 일단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횡보했던 그 구간을 이번에 돌파해줬잖아요. 돌파해주고 나서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래가 좀 강력한 매물의 지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5천 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이격 좁혀가면서 가격대가 온다라고 할 경우 어느 정도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한번 동일 비중을 진행하셔가지고 판단을 좀 낮춰가지고 이 부근대까지 아모레퍼시픽이 밀린다 하게 되면 저는 일단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또 비중의 일부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또 분할 매도로 좀 진행하시고 또 남은 비중은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